안녕하세요. S&T 원장입니다. 네. 그 외고를 합격하실 거라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합격하실 거라고 믿고 그죠? 예, 보통 이제 그 한 달 남았을 때 설명할 때 많이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합격자 설명회 때 대원외고는 제가 시작한 지가 따져보니까 한 12년 됐고요. 한영외고도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대원외고는 이따 우리 졸업생도 오겠지만 지금 현재 중복수강 982명이 다니고 있고요. 전 과목을 다 온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한영외고는 재작년부터 빛을 발해서 이제 수학을 상위반으로 마감을 해서 40명, 그리고 이제 전 과목이 전부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70명, 8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모든 과목이 다 세팅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특히 못 들으셨어요? 아니 저희가 대원외고에 거의 1000명 가까이 있다는 거 모르세요? 들었어? 알고 있지? 그래서 이때 합격자 설명회 때 오셔서 이제 졸업생들의 이제 생생한 후기, 그때는 이제 스페시픽한 후기, 나는 예비 고1 때 이걸 했었다,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 됐다. 한영외고도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대원외고 선배들 한 3명 있고요. 전부 전일들이고요. 그리고 한영외고는 제가 가장 열심히 했을 때 전교 1등인 학생으로 졸업을 해서 지금 저희한테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을 배워서 서울대 정외과를 간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대 정외과를 간 친구, 그리고 대원외고는 서울대 경영학과, 뭐 거의 서울대 경영일 거예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 친구들이 와서 대원외고에서 준비할 건 반드시 이것만은 겨울방학에 했어야 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했다. 수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합격을 하면은 이제 S&T가 외고의 전문이다. 뭐 지금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은 이제 영동고랑 경기고 지금 직보라고 있죠. 그래서 외고만의 S&T가 아니라 강남 8학교의 S&T가 됐는데, 이제 근본은 저는 스타트가 어학원과 외고였기 때문에 외고에 대한 사랑은 남다릅니다.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외고예요. 일단은 먼저 근데 합격을 하면은 막 수소문을 하면은 S&T래 막 하고 오는데, 중동부에서는 이게 단절이 돼서 외고를 전혀 하지 않은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고 외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당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외고에 있어서는 뼛속까지 저희가 알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좀 아무리 제가 바쁘지만 부지런하게 설명회를 해야겠다,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끝나고 나서 모든 질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을 말씀드릴 거고요. 외고는 이름의 정체성입니다. 뭐가 있죠? 외국어 고등학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링 하이스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뭘까요? 영어입니다. 전공어가 아니고 영어입니다. 전공어는 이제 1월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1월부터 모두 베이스로 시작하는 거고, 이미 원서를 쓰셨겠지만 이제 전공어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결정이 다 되셨잖아요. 네, 되셨고 그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과목은 영어인데, 왜 영어가 제일 중요하죠? 전공어는 50명 중에서 이제 단위수를 몇 등이나 따지는 거고, 영어는 모든 과를 다 합쳐서 따지기 때문에 좀 케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한영 영어와 대원 영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대원의 경우에는 심영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심화 영어 회화. 근데 이 과목이 회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학년 중간고사, 2학년 중간고사 때 리스닝이 가지고 4단위가 나오죠. 근데 이제 단순 리스닝이 아니라 그 토플 렉처 형태의 리스닝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듣고서 주관식으로 다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4단위면은 모든 과목이 국어도 3단위고 수학도 3단인데 영어 심형의 리스닝이 4단이에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한영과 대원의 차이점이 또 있다면, 한영 대원의 외고의 경우에는 그냥 빈칸 추론식이 몇 문제가 나오는데, 한영 외고의 경우에는 일단 영어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다 직보기가 아니라 추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요약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영어가 공부를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지금 대원외고 직보 때 딱 잡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들이 한영외고 직보나 그 애들이 열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다급한 순간인지. 예. 그래서 아마 합격자 설명회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대원 한영 수업이 다 외고관에서 돌아가고 있어서 여기가 좁아서 옮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의실들이 전부 135석 이상이 15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목마다 여기서는 나오질 않아서 외고관을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왔을 때 그 모든 반에 100명 이상씩 운영되고 있는 걸 볼 때 그 열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바로 오라고 옆방에서 오라고 해서 즉답 증문을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학년들, 3학년들 좋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심형회는 들어와서 준비하려니 절대 안 돼요.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원의 얘기고요. 한영외고는 대원도 대원 나름이고 한영도 한영 나름인데요. 영어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들으셨죠? 대원보다 난도는 한영이 훨씬 셉니다. 예, 너무 어려워서 엄마 나 외고를 왜 보냈어가 되게 많아요. 나 외고를 간다 그럴 때 말리지 그랬어 하고 대체 나를 외고를 왜 보낸 거야? 어떤 어머니는 수학을 잘해서 믿고 보냈대요. 외고 친구들이 수학이 좀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수학을 잘하는 곳에 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시형 학원에 갔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대원외고가 한영외고가 또 그 수학을 못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영어라는 철갑옷을 입고 수학이라는 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철갑옷이 없으니까 그냥 찔려 죽습니다. 칼을 쓸 수도 없게. 비유가 가장 적절한 비유일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마음이 안 와닿으시겠지만 합격이 더 중요하죠 지금. 그렇죠. 근데 합격과 영어를 동시에 준비하지 해야 합니다. 1월 땡 하면요 모든 학원에서 5과목을 같이 듣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5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혼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5과목을 집중적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되는 아직 그 외고가 좀 인기가 예전보다 못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특목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고들을 전부 수업을 하고 지역자사고인 희문과 중동도 일타선생님들과 수업을 하지만 거기에서는 거기보다는 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 과목들은. 그리고 좀 통과 같은 경우에도 좀 물리와 화학 베이스가 너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도 그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학습에는 언제나 총량의 법칙이. 그래서 총량의 법칙을 5과목을 죽도록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타임라인을 보면 지금 한 달은 면접 준비도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학원은 죽어도 못 다니겠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2시간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되게 후회하세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 외고를 왜 보냈어 엄마. 말리지 그랬어. 그렇다고 해서 2차 면접을 지금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셔봤자 10% 미만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경우에 극처방을 가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연습은 면접 연습이고 저희도 면접 연습을 합니다만 면접이라고 하는 건 자소서를 벗어나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따 사례를 드릴게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 질문을 저희 학원의 소장님이 뽑을 수도 있고 다른 학원에서 뽑으실 수도 있지만 가장 전문가는 엄마 아빠입니다. 제가 경험을 하건데 엄마 아빠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예상 질문을 뽑으세요. 어머니 아셨죠?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아이가 찾고 했을 때 면접 질문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소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소서를 과하게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책 이름을 썼을 때 그 책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되게 골치 아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빼고는 장하준 책을 읽으면 경제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게 없는데 그 문제란 말이죠. 그런 게. 예,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쓰지 말아야 할 책 목록도 발표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테마와 장래 꿈이 맞아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어떤 면접 질문을 할 건지를 자 제가 기분파거든요. 기분파처럼 생겼죠. 아닌가요? 예? 오늘 오신 분들은 면접 질문을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내신다면 무료로. 좋으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박수를 쳐주시겠어요? 우리 웰컴 어디에 가면은 웰컴 선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질문에 연습을 시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샅샅이 저희 재원생이 생각해 어차피 오게 돼 있어요. 잘못된 정보로 어디 가서 잘못 앉지 않는 이상은 모두 3학년 될 때 돌아 S&T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 왔을 때 1학년 1학기 때 오느냐 2학기 때 오느냐 2학년 1학기 때 오느냐의 그 석차가 달라지는 것이죠. 가장 왜 그럴까요? 가장 지독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학교를 전부 소수로 시작했습니다. 대원외고는 3명으로 시작했고 한영외고도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어떤 커리큘럼을 하든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고는 저의 자존심이고 저의 가장 뼈속 깊이 저희 정체성이기 때문에 올해도 질 생각은 없습니다. 합격자부터 그리고 가는 저희의 따라가는 선까지 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중등부가 외고를 모르는 곳에서 외고 준비를 해서 오다 보서 누구야 우리 외고관에서는 이름을 다 알거든요. 재원생 어머니 저희 실장님들이 다 아시고 하는 데 있어서 영어를 못하는 경우에 애들을 보고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등부도 많은 개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1월, 우리가 지금 12월 말 돼가는데 하루가 금쪽이에요. 12월, 1월, 2월을 정말 1학년 때는 1학년 때 영어가 다르고요. 2학년 때 영어가 더 어려워져요. 근데 일단은 1학기는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1학기는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1학기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1학기 때의 기본 피지컬은 요즘에 피지컬을 기른단 말이 유행이죠. 예, 기본 피지컬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기본 피지컬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 피지컬은 기를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일단 신청서에 거기 뒤에 자소서 면접 질문 제가 그 졸업생들이 제일 빨라요. 지금 로스쿨 가야 있는 애들이 가장 똑똑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은 엄마 아빠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면접 질문을 수강 신청서 있죠? 있나요? 있죠? 예? 없나요? 있죠. 흑백 종이. 그 흑백 종이에 잠시만. 여기에다가 자소서 질문이라고 써주세요. 이해되세요? 자소서 질문. 그리고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거기에 자소서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면접 질문들을 빠르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줄게. 어디 있었어? 아니 어디 있어? 대원이야 한영이야? 대원.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그 잘생기시고 스마트하시고 기분이 좋아하시는 이 훈남은 누구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이제 외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외고하면 제가 쪼꼬빠이는 오리온 라면은 농심 디베이트는 SNT라고 했는데 이제 외고는 라면은 농심 쪼꼬빠이는 오리온 그리고 외고는 SNT죠. 근데 외고는 SNT인데 거기에 대해서 외고 준비를 할 무림의 고수를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재원생분들도 있는데 저희 박재원 선생님께서 괜히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네. 예, 제가 말이 많아요. 최강 외고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날 당일날 저희가 25명을 마감을 했는데 25명을 당일날 등록이 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퇴원이 없습니다. 그 실력과 관리와 어떤 면에서 완벽을 거의 가시고 계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애들을 평소에는 설명회 아닐 때는 되게 패셔니스타이기도 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어머니들 앞에 서니까 선생님 양복을 입으시면 어떨까요? 정장을 입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전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저는 이따 졸업생과 함께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를 이제 왜 세워주실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할 건데 우리 이제 1차 합격 다 되신 상태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곧 이제 면접만 앞두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외고 대비 솔루션인데 시즌 2반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11월에 일단 시즌 1이 개강이 된 상태고요. 1월부터는 사실상 본격적으로 본인이 대원외고생인지 한영외고생인지 그게 정해질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심도 깊은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즌 1은 기본적으로 좀 개념에 대한 수업을 진행이 됐다면 시즌 2부터는 좀 더 실전적인 수업을 좀 진행이 될 거라서 그 수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아래에 있는 거 하나만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11월입니다. 우리 이제 이지영 원장님께서
저기 이제 외고 대비 솔루션 반을 좀 맡아달라고 하셨어서 그때 처음 이제 S&T와 이제 연이 돼서 S&T에서 개강을 하게 됐는데 현재 지금 마감 임박에 있고요. 그만큼 정말 수강생도 학부모도 만족을 하고 있는 수업이다. 한 번 더 좀 얘기를 드린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외고에 대해서 좀 더 연관을 지어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각,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서술할 수 있는지, 즉 선언 수령의 중요성이 증대가 된다라는 점이 결론인 건데 현재 외고의 상황과 지금 비교해 봤을 때 대원외고는 서술형이 있습니다. 대원외고는 서술형이 1등급의 관건이 되는 영역인데 아직까지 논수령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한 영장은 아직까진 없으나 제가 장담컨대 2025년 이제 교육과정이 완전히 개편되고 현재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선언 수령이라면 대원외고도 논수령까지가 확장이 될 것이다. 본인의 생각까지 영어로 적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영외고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재 시험 자체에서는 서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학교라고 다들 말씀은 하시지만 서술형 없이 객관식만으로 어렵게 출제를 하세요. 그런데 한영외고와 같은 경우는 수업 이제 시험 이외의 것들, 이제 교과 이외의 과목이죠. 교과 이외 과목 수행평가와 같은 영역에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문항과 에세이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자유형작으로 에세이를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끔 작성할 수 있는지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두 학교 역시 모두 선언 수령이 대비가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영외고가 현재까지는 객관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2025년 이제 저희가 개편되는 해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서술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서술형 안 나오니까 그냥 객관식만 대비해야지 라는 방식은 좀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두 학교 모두 선언 수령을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가 일단 결론으로 좀 짚겠고요. 비교 분석인데요. 좀 간략하게 일단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 심영회라고 해서 중간고사 때 듣기로 선언 수령 10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수가 4시수예요. 그러니까 높아요. 근데 그런 상태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점이 사실 듣기, 단순히 우리 아이가 뭐 중등 영어 듣기라든지 고등학교 수능 듣기 이런 영역이 아니라 토플 리스닝에 대해서 굉장히 길거든요. 현재 지금 11월 반에서 토플 리스닝을 지금 과제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 토플 리스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렉처를 듣고 한 10분 정도를 들은 뒤에 이 A4 용지에다가 주어진 서술형에 대한 답안을 완전한 영어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에요. 현재 지금 11월 시즌 1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플 리스닝 중에서 좀 어려운 토플 맵 어드밴스라는 교재를 쓰고 있는데 그 교재를 일단 학생들이 좀 귀가 트이게끔 문풀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1월 달부터는 그 해당 렉처에 대한 서술형 답안, 다행히도 제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S&T가 이제 외고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험지는 제공이 되지 않아요. 이 시험지는 이제 구할 수가 없는데 이제 매번 시험 봤던 매번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이제 S&T에서 얻어가서 이제 가시험지를 만든 자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험지로 학생들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1월 달부터는 좀 대비가 들어갈 거고 대원외고 아래에 있는 또 이제 시험 범위도 보시면요. 두 학교 다 동일하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난이도가 절대 아닙니다. 뭐 교과서 같은 경우 뭐 나오긴 하겠지만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것들은 수능 완성, 테드 토크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 토플 리딩 마스터 유형 독해 다 보시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3 중에서 좀 어려운 지문까지가 시험 범위에 고1부터 출제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외고를 대비할 때는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난이도가 아니라 고3 수준의 수능 수준의 토플 수준의 어휘와 토플 수준의 독해를 연습을 미리 하셔야 실제 이제 외고에 입학하셔서 내신 대비가 들어갈 때 수월할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형별 출제 비용 역시나 두 학교 모두 독해가 역시나 중요하다. 역시나 가장 어려운 만큼 가장 어렵게 독해를 출제하고 있다.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 결국에 지금 당장은 이제 외고에 이제 입학을 해서 1학기 내신 대비와 관련한 수업이라기보다 이제 외고에 들어가서 1학년을 잘 보내야 하는데 그 전에 대체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한 관건을 좀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외고를 가기 위해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꼭 해야 될 것들을 좀 4가지 유형으로 외고에 맞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방대한 양의 어휘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냥 어휘의 양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어떤 어휘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내신 시험 범위 지문 외에 사실 이런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그 시험 기간이 되면은 내신 지문을 학습을 합니다. 내신 지문에 등장하는 모든 어휘는 다 암기가 된 상태일 때
실제 시험을 봤을 때는 선택지에 있는 어휘들을 해석을 못해요. 왜냐? 선택지에 있는 어휘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내신 준비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위한 어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선택지는 직접 그 교사님들이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출되는 어떤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외고뿐만 아니라 대원, 한영, 뭐 여기 자사고, 휘문이라든지 여러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들의 선택지에 등장하는 빈출 어휘 집으로 따로 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의 어려운 단어들을 좀 숙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도요. 수능 단어 같은 거 이외에 토플 탭스 수준의 조금의 고난도 어휘를 좀 대비가 돼야 돼요. 이런 어휘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어휘 자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퀄리티로 다 준비가 돼야 될 것이다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모든 언어의 시작은 어휘이기 때문에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등어법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인데 당연한 말이 아니라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셔서 내신 대비 때 어법을 하는 순간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법은요. 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과 같이 비내신 기간에 확실하게 끝내놓고 시험 대비가 들어갔을 때는 어법 이외의 것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학생이 돼야 되는데 어법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범위 어법에 묶여있으면 3배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1등급 못 받고요. 영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영어만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어법은 미리 좀 끝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어법을 잘한다, 문법 되게 잘하고 수능 어법 다 맞는다,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이따가 제가 좀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실제 어법은 문장 밑줄 유형에 좀 대비가 돼야 됩니다. 단순 단어 밑줄이 아닐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있는 대로 고시로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고르라면 괜찮은데 그냥 틀린 거 있는 대로 골라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이따가 또 보시겠지만 서술형 자체에서도 문장 밑줄 쳐놓고 틀린 거 있으면은 알아서 고쳐라 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법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일관된 풀이법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게 두 번째, 어법은 비내신 기간에 정리한다. 절대 내신 대비 기간 때 학습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험 범위 지문 변형 및 추가 방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문 자체가 고3 정도 난이도의 어려운 지문이 등장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1학년 내신 대비 들어가서 열심히 그 지문을 분석해 놨더니 실제 시험장에 가면 다른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율이 가히 30-40%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30-40%까지가 다 변형이 되다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외고는 현장에서 학생들이 독해해서 풀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론용 있죠. 대원 한영 마찬가지입니다. 두 학교 모두 현장에서 독해를 해서 본인이 이해를 해서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대비가 돼야 되냐? 미리 뭐 글을 읽는다 이런 게 아니라 문해력이죠. 말 그대로 현장에서 독해할 수 있는 독해력 자체, 그러니까 피지컬을 길러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어려운 지문들이 연습이 돼야 된다가 세 번째 목표가 될 거고 네 번째가 당연히 가히 제일 중요한 건데 선원술의 영작입니다. 사실상 대원외고의 경우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원외고 같은 경우 영어를 정말 잘한 친구들이 다 모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1컷 자체가요 90점대 중반도 아니고 중후반에서 결정이 돼요. 97점, 98점 이런 데서 1등급 컷이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영어 자체 시험이 쉬운 게 아니라 그만큼 영어를 다 잘하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는 친구들, 그 실수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영작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죠. 영작은 감점 제도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1점 감점, 2점 감점, 3점 감점, 몇 점 감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점수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갈릴 거기 때문에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 100점이 되려면 영작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만큼의 영역이어야 현장에서 어떤 문항도 영작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일단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1월달과 2월달을 통해서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전략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방대한 양의 어휘라고 했죠. 내신 빈출되는 선택지에 등장하는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휘를 모두 다 정리한 일단 노비라는 단어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2월부터 배부가 됐어요. 이따가 제가 이제 왜 단계별로 배부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12월부터 이제 학생들 개별로 더 노비 단어장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단어장이 좀 느니까 학생이 좀 부담이 되니까 선생님 저희가 노비입니까? 하면서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 노비 맞아 하고 앉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비 단어장을 일단 제공이 될 거고 두 번째 이제 탭스와 토플과 같은 고난도 어휘는 우리 SNT 자체 복화가 있습니다. 이 복화를 통해서 지금 시험이 진행이 될 건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기본 어휘에 대해서 뜻을 작성하는 시험, 학생들이 보게 될 시험 이렇게 일단 시험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고를 간다면
외고 서술형 또는 외고 어휘 문제는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순히 뜻 적는 게 아니라 문맥에 맞게 알맞은 어휘를 본인이 적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주관식으로 좀 대비가 되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요. 단어시험 하나 더. 실제 빈출되는 내신 선택지 어휘들에 대해서 뜻과 동의어, 반의어 또는 이렇게 혼동 어휘들까지 정리가 되게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아이들이 단어시험을 본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수준의 어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해서 좀 그런 의미로 방대한 양의 어휘를 암기해야 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스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제 입으로 여기 적긴 했지만 보시면은 뭐 가장 고등 영어에 가장 최적화된 명실상부 최고의 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적으면서 제가 좀 이제 좀 민망할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제가 좀 자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가 학생들 좀 세게 얘기하는 게 시중교재 다 찢어라 그냥 이것만 해라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어법 과정 속에서 필요한 어법 학생들이 해야 되는 어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법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관된 원리로 계속해서 푸는 연습이 되어야 되지 이 어법은 이거였던 것 같아 이 어법은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이런 감식풀이로는 절대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법 제가 수박이라는 현 시점 가장 트렌디한 너무 유명한데 가장 트렌디한 어법 풀이 과정을 학생들에게 체화시키는 수업 이 수업을 통해서 어법을 완전히 대비가 될 것이다. 왜냐면 실제 학교 이제 시험 때가 됐을 때 지문 내용 암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변형됩니다. 변형되기 때문에 전혀 지문을 암기했다, 지문을 분석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어법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그게 본인이 풀리게끔 일관된 풀이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실제 그 문제를 두 개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학교 기출문제입니다. 보시면요. 좌측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장 자체에 밑줄이 돼 있고 틀린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학생 입장에서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골라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법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기출문제도요. 실제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두 개 찾아 올바르게 고쳐라. 문장 밑줄형에서 두 가지를 본인이 직접 뭐로 바뀌어야 되는지까지 고쳐야 되는 문제. 이 부분 떼어내고 실제 기출문제고요. 뭐 배점이 낮네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1등 컷은 98점 정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문제도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교재는 일단 시즌 1에서는 요 교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일단 뭐 기본적 수학 이론 실전에서는 고1, 고2, 고3 7개년치 기출문제를 일단 풀고요. 그에 따른 마지막 실전 문제 파트 4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떼어내고 한영외고 자사고 뭐 여기 주변 학교들에 대한 기출문제 중에서 조금의 괜찮은 난이도들 이 문제를 40문제 정도 다루고 있고요. 시즌2에서는 수학 파트 2로 갑니다. 그 파트 2에는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서술형, 밑줄형, 문장 밑줄형만 대비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어법을 좀 유형을 대비를 미리 할 것이다. 시즌2에서는 이제 8주죠. 8주 동안 기본적으로 한 400문제에서 500문제 다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어법 문제를 다 풀 것이다. 이렇게 좀 대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던 독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저희가 중시해야 되는 게 이 독해력입니다. 어떤 지문이 주어져도 무슨 말인지를 명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거.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해석과 독해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아닌 독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희가 고3 평가원 지문이나 토플 지문을 활용해서 수업 교재를 활용하고 있어요. 일단 요 교재에 대해서 일단 이론을 학생들한테 좀 정리를 해주고 사실 이게 이제 독해 이론입니다. 독해 이론을 학생들한테 제공이 됐던 건데 잠깐 이제 사담으로요. 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 학생들과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전에 이제 상담을 했던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수업 잘 듣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 이제 학부모님께서 어쨌든 그 학생이 이제 본인은 외고를 대비했으니까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이제 중3 막바지쯤에 중3 이제 한 2학기쯤에 학원을 다니는데 너무 어렵대요. 영어가 못 해먹겠다는 거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놔야 되나 외고를 포기해나 싶어서 영어에 좀 이제 현타가 많이 왔었대요. 그래서 이제 학원도 어딜 다닐지 몰라서 한 2달 정도 쉬었대요. 그냥 너무 머리가 아파서 2달 쉰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일단 가보라고 해본 거죠. 11월 수업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해서 이제 이 친구 2회차 때 이제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이제 저와 이제 한 8회차 정도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제 통화를 하는데 아이가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영어를 이렇게 낯섰다 이런 이야기를 푼 뒤에 근데 선생님 수업 독해 수업을 듣고 메가스터디 엔제 고난도를 지금 숙제를 푸는데 풀린대요. 그래서 울었대요.
너무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었대요. 자기가 된다라는 걸 느끼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아이들이 독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이론으로 가르친 뒤에 이제 고3 평가원 지문과 이제 토플 활용하는 지문을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어려운 고난도의 지문, 정답률 20%대까지 문제도 저번 시간에는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문제들을 꼬집어서 함께 수업을 하면서 독해력을 늘린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학습 전략이 되겠고, 마지막은 선원 수령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학원이나 뭐 어느 강사가 뭐 적중했다, 선원 수령 적중, 뭐 주어진 문장 적중, 정말 다 꼬문수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원 시장에 좀 큰 발언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장 400개 주고 하나 맞춰서 그건 적중이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 다 줘요. 나올 수 있는 문장 다 줘요. 그럼 4,500개 애들이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맞춘다? 절대 좋은 방법 아니고요. 그 4,500개 애들이 다 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원 수령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문장이 나와서 적을 수 있는 그 피지컬을 길러야 그런 친구들이 1등을 받는 거지, 실제로 1등을 받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이 문장 어떻게 썼어? 아, 뭐 학원에서 뭐가 나와서 그대로 썼어. 아닙니다. 기존 자체에 본인이 어떻게 써야 영작이 확실하게 문법에 틀리지 않는지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을 기를 거는 비내신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주요 문항에 대한 반복적 쓰기와 첨삭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주간지 에세이 과제를 통해서 1:1 강사 직접 첨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 교재는 그래서 서술형 자체에 대한 일단 원리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시즌 1에서는 안 했고요. 시즌 2부터 지금 진행이 되는 수업인데, 시즌 2부터는 이제 서술형 영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 문장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연결되고 완성되는 이론을 끝낸 뒤에 아래 보시면 실전 총 48문제가 있습니다. 이 48문제는 실제 대원과 한영과 자사고 두 학교 정도, 네 학교 정도에서 괜찮은 지문들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들로 서술형을 한번 풀어볼 것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교재 페이지 한 페이지만 좀 들고 와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간지 과제가 요거인데 이제 매 주차별로 이제 보통 디베이트에 등장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소셜 네트워킹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동물 실험 존속 여부, 이런 무거운 내용부터 뭐 교복 착용에 대한 어떤 의무화, 이런 가벼운 내용까지 다양한 주제를 학생들에게 주차별로 제공을 한 뒤에 주어진 어법이 있습니다. 뭐 분사 구문을 활용해라, 이투 가주어 활용해라, 뭐 관계대명사 위치를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맞게 학생들이 직접 적어 오면 제가 직접 첨삭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자료 하나를 가져왔는데 좌측은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사실 첨삭할 게 엄청 많진 않아요. 초반부보다 훨씬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건을 다 활용했느냐, 그래서 이 단어 표현보다는 이 의미적인 요소보다는 다른 게 좋을 것 같다. 잘 쓴 표현들은 파란색으로 또 체크가 되고요. 앞으로 잘하게 될 친구겠죠. 못하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잘하게 될 친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자세하게 써야 괜찮은지에 대해서 직접 첨삭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 첨삭된 자료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학생들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보시면 자유영작이죠.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적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유영작만큼 본인이 완벽하게 어법에 맞게 쓸 수 있으면 그 어떤 서술의 영작 만나도 절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다. 수업 타임라인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시즌2 같은 경우는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는 독해, 심화 독해, 토플과 고3 정답률 40%대 아래로 내려가는 지문들만 같이 독해를 하면서 좀 실전적인 능력을 기를 거고요. 금요일은 어법과 더해서 서술형이 함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독해와 어법 서술형 수업을 나뉘어서 이제 16회차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간지 과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닝 과제, 현재는 일단 기본적 개념, 일단 듣기에 대해 좀 익숙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있으나 1월 달부터는 실제 외국 기출 시험지에 대해서 대원외고 학생들에 한해서입니다. 대원외고 학생들은 따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따로따로 지금 수업에 제공이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수업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우리 사실 어머님들 관리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관리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다들 정말 많은 학원에서 관리 얘기를 들을 텐데, 관리가 뭘까요? 관리. 뭐 재시험, 우리 아이 뭐 재시험 시키고 클리닉, 문자, 너무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리가 아니고요. 제가 관리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좀 두 가지를 좀 드리면요. 첫 번째, 관리는 일단 지표입니다. 학생 개인별로 뭐가 잘하고 뭐를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에 대한 지표화가 될 수 있느냐.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접점입니다. 강사와 학생이 얼마만큼의 접점이 있느냐, 그 빈도수, 그 유대감, 그게 관리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 이런 말 좀 들어봤잖아요. 집에서 어머님들 하는 말씀 안 듣지만 센 말은 듣더라.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슬픈 현실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이 공부하는 환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는 학원,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유대감이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감이 형성하기 좀 어렵죠. 타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 접점을 늘려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지표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이제 11월에 이제 진행이 되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이죠. 시즌 1.5에 대한 시즌 1.5가 진행 중인데 시즌 1에 대한 이제 성적표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이름과 학생 번호 입력하면 본인의 개인 성적표, 회차별 단어의 합격 불합격 여부, 개인 합격률과 전체 합격률. 이 친구는 좀 성실한 친구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100%로 높았습니다. 전체 합격률 기본적으로 70%에서 6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학생들이 본인이 얼마나 합격 불합격하는지를 학생과 학부모한테 모두 제공이 되고 DR 테스트 같은 경우인데 사실 여기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에요. 회차별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독해 어법과 관련된 시험을 출제가 됩니다. 자체 제작 시험이 출제가 되면 학생들 본인 점수와 평균 점수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본인이 평균보다 높냐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지표를 드리고요. 마지막 역시나 종합평가도 학생들의 과제 수행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수업 참여, 출석, DR, 복화 테스트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일단 지표화시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이 된다는 거. 두 번째 관리 시스템이 지금 별표를 3개 쳤는데요. 이 성적표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리,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허울뿐인 관리가 아니다, 직접적이다라고 돼 있는데 뭐 조교진과 함께라 돼 있지만 보통 제가 다 합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서. 두 번째 이제 개인 성적표 기반. 이 성적표를 왜 배부를 하고 왜 제가 이걸 지표를 적어두냐면 11월 달엔요 이제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첫 한 달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모두가 소화해야 하는 외고를 진학할 거면 이 정도 소화 못하면 넌 안 돼 정도의 난이도로 일단 단어나 커리큘럼이 구성이 됐다면 12월부터 이제 이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개별 수준에 맞는 어휘량과 과제량이 차등적으로 배부가 돼요. 누구는 한 번에 300개 시험 보고요. 누구는 한 번에 아직 150개 시험 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개별 상이 이렇게 제가 빨간 색깔로 해놨는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절반은 좀 이러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을 텐데 뭐 옆 학원, 옆 친구는 하루에 단어 400개 시험 본대요. 근데 우리 아이는 200개 봐요. 400개 보는 대로 가야지?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이게 저도 당연히 학생들의 성적을 누구보다 올리고 싶은 사람일 거잖아요. 제 직업 특성상. 근데 사실 뭐 아이들의 행복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행복은 성적 순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 한해서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본인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5등급 친구가 가가지고 1등급 커리큘럼 따라간다고 1등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단계별로 올라가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본인 수준이 어느 것인지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1등급이 하는 커리큘럼을 따라간다 해서 그게 절대 1등급이 될 수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늦지 않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등급, 아직은 등급이 안 나왔다면 제가 그래도 적어도 한 달 동안 아이들 시험을 보고 수업을 같이 하면서 접점을 늘리면서 봐왔던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어휘량과 과제량이 차등적으로 늘어날 친구는 대폭적으로 늘리고 이건 유지돼야 된다. 줄진 않아요. 아쉽게도 줄진 않고요. 늘어날 친구들은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개별 상이하게 좀 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어휘량과 과제량이 배부가 돼야 된다. 여기 지금 학생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이게 하면 된다를 느껴야 돼요.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어 1000개 주고 외워봐. 그 학생 어떤 학생도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좀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개별 상에서 차등적으로 배부가 된다는 점. 클리닉 진행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 2시간 전, 수업 후 2시간 후까지 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는 친구들과 늦게 오는 친구들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수업 질문도 하고요. 오답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당연히 동영상 제공이 될 거고요. 일단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접점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좀 할게요. 저희 잠깐 롤플레이 한 번만 해볼게요. 저희 역할 놀이 한번 해볼 건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같이 한번 롤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학생이 질문, 실제 11월 수강생입니다. 이제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럼 자, 천천히 가보자. 네. 거품이 낀다고 배웠지? 네. 그러면 여기 주어, 요거고 투부정사 거품이 납득돼? 네. 근데 여기서 우린 당사를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이전까지 없었지? 네. 그럼 저 병렬이겠지? 네. 이해가 됐어요. 이런 식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워서 그러면 여기 병렬의 차이는 사과, 바나나처럼 병렬이 됐지? 네. 그럼 둘은 관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는 동사가 is로 바뀌어야 되겠지? 네. 굿. 감사합니다. 자, 사실 뭐 남학생은 좀 이렇게 해요. 여학생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여학생 이렇게 하면 답장이 잘 안 와요. 자, 그래서 그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길게 쭉 정리를 해줘요. 나중에 한 1시간 뒤에 읽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일단 남학생과 여학생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더 지금 새벽 1시 반이죠. 시간대 보면.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는 좀 학생들과 좀 제대로 좀 진심으로 대한다는 거 좀 지표로 가져와 봤고 마지막 이제 문자인데요. 이제 다시 여러 개 문자를 다 가져올까 하다가 이 문자 하나가 좀 모든 걸 대변하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아까 살짝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이제 수강생 중에 어머니와 이제 문자 중에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이름은 가렸는데 일단 이 아이가 일단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저희 반에서 이제 한 1등에서 2등을 왔다 가는 라이벌이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여학생인데 한 잘하는 남학생 둘 다 전교 1등이거든요. 남학생은 쭉 전교 1등 했던 아이가 있고 여학생 이 친구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교 1등을 했었다. 그리고 전교권에 있는 아이인데요. 두 친구 이제 라이벌 구도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사실 뭐 학생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건지 어머님이 저 기분 좋아를 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보시면은 독해는 탑이 아니에요. 탑 오브 더 탑이라고 하면 탑 오브 더 탑.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자극을 받았던 문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강의력 정말 압도적일 겁니다. 제가 어떻게 당연히 주변에 정말 많은 강사들 정말 잘 가르치겠지만 압도적인 강의력 제가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접점 있죠. 개인적 관리, 학생들에게 누구보다 진심으로 대할 것이다. 두 가지 정말 약속을 드린다는 거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래서 일단 시즌 1과 1.5가 현재 진행이 중인데 1월부터는 이제 시즌 2가 진행이 됩니다. 시즌 1에 좀 더 개념적인 내용으로 아이들의 좀 기반을 다뤘다면 시즌 2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많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즌 1 기간에 지금 현재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주어진 것 계속 열심히 하면 될 것이고 새롭게 이제 추가된 학생들은 시즌 2부터 진행이 되면은 16주간 완벽하게 외고를 대비하는 커리큘럼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시즌 1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개념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1회차죠. 각 파트 월요일 1회차, 금요일 1회차 영상은 무조건 일단 그것만 듣고 나면은 수업이 좀 진행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첫 시간에는 왜냐면 기본적 이론 전체를 완벽하게 좀 소화를 한 뒤에 쭉 실전이 이어지기 때문에 1회차 영상을 듣고 지금 시즌 1.5에 바로 이어서 수강 가능하시고요. 일단 뭐 시즌 2부터 진행이 되면은 개념 없이 좀 들어가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네. 편하신 대로 저는 이제 저는 언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요때 하셔도 되고요. 시즌 1.5 때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외고를 간다 하면 다 다니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완전히 기본은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화돼서 맞춰준 수업이라서 좀 나가시면서 어떤 어머니 두 분이 그냥 얘기만 듣고 왔다 박지원 선생님 친구가 다녀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중간에 지금 다 바로 들어올 수 없냐라고 그래서 영어 못하지 않는다 들어가겠다라고 하셔서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우리 예쁜 아가씨 예, 동네가 좁으니까요. 이제 그 이름도 밝히지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학교도 밝히지 않을 거고 그리고 공부를 예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졸업하면서 애들이 예뻐지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6학년 때부터 봤는데 계속 예뻤습니다. 졸업하면서 그 몇 단의 변신이 아니고 아주 어릴 때부터 뛰어나게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키즈죠. 그 황소, 렉스킴, SNT 뭐 이런 그냥 그 계보들 있잖아요. 대체 키즈였고 그리고 디베이트는 챔피언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리고 토플 점수 몇 점이었지? 초등학교 6학년 때 117점 받았습니다. 훌륭하죠. 예. 그리고
예, 영어는 나름대로 굉장히 잘한다라고 했던 건데 본인이 정리한 거 있으니까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말을 해주는지 한번 필기를 해보라고 그랬어 본인이 머릿속에. 예, 그러면은 근데 이제 117점 정도 됐고 그리고 계속 디베이트 챔피언을 했는데 근데 외고에 들어와서도 대원 외고에 들어와서도 근데 이 친구가 필요한 이유는 또 대원 한영 애들 계속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계속 타고 있잖아요. 예, 영어 과외를 하고 있어서 근데도 어려웠나요? 사실 S&T를 제가 처음 다니게 된 거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으로 넘어갈 때쯤이었는데 그 전까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황소에서 수학도 배우고 렉스김에서 영어도 배울 정도로 이제 어떤 과목이든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런 걸 다 제쳐두고 이제 원장님을 믿고 S&T로 왔어요. S&T를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와서 토플 117점을 완성을 하고 이제 디베이트를 시작하면서 챔피언이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대원 국제중에 들어갔고 그래서 사실 대원 외고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제 뭐 영어 내신이나 수학 내신 어차피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대원 외고에 들어갔을 때는 영어 등급이나 수학 등급이 갑자기 이제 당연히 1등급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등급 정말 힘들 때는 3등급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로 제가 느꼈던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친구들이 수능 영어랑 이제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생 단어집을 그냥 통째로 외우고 문법 책을 이제 통째로 외우고 외웠으니까 어떤 시험에든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서 뭐가 나오든 나는 다 외워놨으니까 괜찮겠지. 특히 거의 한 80년대 수준인 그 성문 종합 뭐 그런 문법집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학문을 공부하고 오는 외고 애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친구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완벽하게 대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그런 지식들이 머릿속에 이미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대원외고나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시험들이 수능 영어를 동시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정시 입시도 이제 시켜야 되니까 수능 영어를 같이 대비시킬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학교들보다 훨씬 차별화 시켜야 되고 워낙에 영어 잘하는 애들 전국에 있는 영어 잘하는 애들을 모아놨으니까 그 안에서 또 이제 등급을 가를 수 있을 만큼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수능 영어의 심화 버전이라고 하기에는 토플 영어 같은 것들이 변형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학생들이 뭐 그냥 수능 영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그 준비를 하거나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제 S&T에 있는 선생님들의 노하우나 S&T에서 갖고 있던 그런 정보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S&T 와서 영어를 공부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단어를 공부할 때도 그냥 단어를 이제 생으로 통째로 그냥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들 간의 연관성과 유사성을 가지고서 이제 문맥에 맞춰서 이제 예를 들어 유의어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그 단어를 기준으로 이제 유의어들 그리고 반의어들 그것들을 구조적으로 같이 외우게끔 시켜요. 그리고 어떠한 긴 지문 속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컨텍스트에 맞춰서 그 단어를 유추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내가 학교 시험이나 수능 영어에서 모르는 단어가 정말 내가 진짜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한 개를 놓쳐버려가지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럴 때도 이제 내가 컨텍스트에 맞춰서 그리고 그간에 공부했던 유의어들 공부 훈련법에 맞춰서 예상을 하고서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전 대비가 가능했던 것이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3등급까지도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4등급이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기본 피지컬이 있으면 4는 안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우리가 수미양가 시대죠. 그 2등급이 나오면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10% 안에 든다는 얘기는 2등급이어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이제는 1등급이 기존 10% 기존의 2등급인데요. 요 폭은 넓어졌는데 이제 서술형 성취 약간 1점 깎이고 뭐 이래가지고는 이제 괜찮다. 이거는 좀 위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2등급이 나오면 치명적이라는 거죠. 기존의 3등급. 예. 이런 거라서 요 간극이 다른 등급은 모르겠고 이 2등급과 3등급 기존의 2등급과 3등급의 간극에 있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계산법과는 다르게. 그리고 영어는 단위수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면접만 합격해도 큰일이에요. 제가 정말 작년에 면담을 해보고 다른 학교로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영동고를 가자 그랬어요. 차라리. 외고는 안 되겠다. 아니 되겠다.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제가 영동고를 좀 권고하려고 예, 이 모임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동고 1학년에 지금 들어와 있고 영동고 영어가 기본적으로는 어려워요. 다른 영어에 비해서는. 그런데 외고에 비해서는 껌이에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그렇냐? 요건 정리되셨죠? 정리되셨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3이지만 그 이하로 나온 적은 없지. 예, 그리고 공부를 막 머리가 엄청 좋고 엄청 성실하게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머리는 대단히 비상하고 대단히 비상하고 그런 가운데 외고로 오면 지독해야 됩니다. 지독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가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수능과 내신을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이 내신은 수능은 모두 고르시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 다음 모두 고르시오가 가장 치열한 곳이 외고 시험입니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내용상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 다음에 어쩌다가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1번부터 6번까지가 가장 다 옳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가장 디스크라이브, 베스트 디스크라이브를 고르시오. 이런 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수능은 주관식과 서술형이 없지요. 근데 주관식과 서술형이 마인드맵이 굉장히 지독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문맥상 맞는 단어가 고르는 게 있고요. 어떨 때는 유사어가 아닌 것을 너는 생각나는지 모르는데 1번부터 11번까지 어떨 때는 문장을 하나 주고 여기 가로를 뚫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체할 수 없는 단어가 나와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유사어죠. 그래서 한 6번 이게 1번부터 11번까지 쫙 나오면 애들이 멘붕이 와요. 그럼 뭐냐면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어떤 유사어는 사전상으로 따지면 유사어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맥상 유사어가 아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집을 외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자, 어머니들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고려원 33,000이라든가 고로 보케블러리 워크숍이라든가 뭐 해커스 단어 어머니들 젊어지시니까 이제 해커스 단어라든가 외워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설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공감대를 이렇게 해서 외워보셨죠? 다 날라가요? 테스트 볼 때 생각나요? 안 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애를 똑같이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외워? 단어집 가지고? 아우 잘하고 있어. 차라리 안 외우면 못해요. 그냥 놀게 하세요. 차라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근데 워드마스터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다이어가 있고 변형이 있죠. 컴프리헨드는 이해하다고 컴프리헨시브는 포괄적인이죠. 그럼 블랭크 메디컬 체크업이라고 나오면 오버롤 메디컬 체크업이기 때문에 컴프리헨시브 메디컬 체크업이 되는 거죠. 컴프리헨서블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가 컨텍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되게 헷갈리고요. 그 다음 여기 대원외고 문제 중에 몇 년 전에 이게 나왔어요. 단어에 맞는 것을 고르라가 정답이 He's so accommodating that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ccommodating이 정답이었는데 A만 나왔어요. A만. 얘 혼자 맞춘 애가 강민서야. 네, 전설적인 친구 있어요. 제가 기억력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accommodating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A로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생각도 안 나는 거죠. 뭐냐면 이 accommodate 하면 보통 단어집에서 얘기하면 모두가 bit이고 그 다음에 F에 com이 두 개되기 때문에 이 A something은 이니셜 따라합니다. 뭐뭐에 다 맞춰준다 라고 해서 보통은 애들이 넘버 원 미닝 수용하다 숙박하다만 알고 있죠. 근데 모든 거에 원장님 자소서도 해주세요? 네. 1:1 과외도 해주세요? 네. 모든 걸 다 맞추는 사람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죠. 맞나요? 그래서 친절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다 받아주는이란 단어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문맥상으로
봤을 때 he's so accommodating that he could 뭐 어쩌고저쩌고 뭐야 그다음 meet the demands everything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meet the demands는 모든 거를 다 맞춰준다는 얘기죠. 뭐고 A만 뚫어놨더니 accommodating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게 주관식으로 7점짜리였습니다. 자, 이거 단어의 활용에 있어서 그냥 거의 원어민 수준. 그러니까 제가 어학원을 요즘에는 그 학원들이 다 대치동에는 이제 내신 중심의 큰 덩어리 보수평 학원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 생각하고 그러다 갑자기 외고고 뭐 이런 식의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근데 어학원이 그 제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어학원의 커리큘럼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해서 뭐 이런 것들 단어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에게 4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빈칸 추론형, 독해 타입, 제목. 그 다음 애들이 주제문을 찾으라고 하면 잘 찾는데 제목을 찾으라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3분만 얘기해도 되죠? 싫어? 자, 맨날 철명마다 얘기하는데 철수는 가소비로 고통을 받고 적자 생활에 허덕이며 이제 2025년부터는 경제적으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네,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앞으로 내용이 예측이 됩니까? 안 되면 큰일이에요. 예. 앞으로 경제적으로 살기로 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목은 여기까지만 읽다고 하더라도 철수의 2025 경제적 작전이라고 제목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어학 능력입니다. 어학 능력.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말은 3번씩 기어 신었고 예를 들어서 외식은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적금을 들기로 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게 빈칸 제목 문제는 제목을 써라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빈칸 추론이 나옵니다. 철수 live the life. 이게 나오면 이게 그 수능의 40번 형태죠. 수능은 주관식이 아니라 뭐죠? 객관식입니다.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게 두 줄이나 세 줄을 줄여놨을 때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갈게 되면 될까요? 금욕적인, 경제적인, 절제하는 이런 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문을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그 다른 학교도 세련돼져가지고요. 모든 학교들이 중동고, 희문고 다 서술형 이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고난도 서술형 이게 원래 외고에서 출발한 문제였어요. 근데 다른 학교도 다 나와요. 이제는 다 나오는데 여기를 통 지문을 암기를 한데도 이 단어는 원래 자기가 알아야 되는 단어죠. 맞나요? 예, 이 단어를 지금 하루에 그냥 단어지만 던져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단어의 활용을 무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상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철수는 절제하는 생활을 살았다. 2번 철수의 2025 경제적 계획을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그 다음 3번 유치하게 철수는 양말을 4번 기어 신었다. 그 다음에 4번 철수는 2024보다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게 추론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올까요? 아니면 패러프레이징해서 나올까요? 어떤 어머니가 의사신데 영어 공부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원장님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자꾸 설명했다 얘기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쓰기죠. 똑같은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유사어가 많이 알아야만 다른 말로 바꿔 써서 나오겠죠. 이게 외고 시험지입니다. 그냥 완전히 원어민이 풀어도 되는, 그러니까 원어민이 국어를 못하는 원어민이 풀면 잘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죠. 우리가 수능 국어 힘들어 하듯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그 외부 지문의 난도도 높습니다. 뭐 이런 것들 프린트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떠한 것들은. 어법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사, 가정법 다 배워봤자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면 여기서 또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제 활용의 시대고, 그래도 굿뉴스를 말해드릴까요? 아까 영동고로 돌린 애는 슬픈 이야기고
죽어도 외고를 가야겠어요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요맘때보다 아니고 한 1월부터 외고 작전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보통 외고 하게 되면 주 1회만을 다니잖아요. 외고 전문 선생님이. 근데 말고 부스터 작전으로 엄청나게 하루에 데일리로 할 거를 시켰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문제없이 1등급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할 수 있는 피지컬 기반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이해되셨어요? 그다음 문제 지문 양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페이지 수는 많죠. 예. 그 제 설명회를 들으면 외고를 안 가겠다고 막 하시는 분도 나와요. 지금 원서를 썼으니까 말이지.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를 하게 되면 돼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에서 그래서 이제 부스터반을 저는 항상 운영을 하거든요. 부스터반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수업이 많아지고 강의실도 부족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실장님도 부족하고 그래서 반을 막 만드는 건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학원에 첫 번째로 문을 두드리고 외고를 오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뼛속까지서는 외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말 들으신 분들이 계속 잘 스타트를 하고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노하우를 최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고반에 오시고 부스터반까지 하시는 게 부담이신 분들은 제가 할인을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할 거를. 나중에 1학년 가게 되면 그 다음에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여러분 수학만 해야 돼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수원2 지금은 대수미적으로 바꿨죠. 그 가정에 아침부터 밤까지 수학만 해야 돼요. 그런데 영어 학원을 갑자기 토플 학원을 주 3회를 2번씩 다녀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피지컬을 그때 와서 길러야 한다고. 그래 안 그래? 예. 그리고 졸업생들 와서 다 얘기할 겁니다. 야 외고를 가는데 탭스를 해야 된대. 그럼 다 요즘 말로 푹 하고 다 웃어요. 아니 이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바빴어요. 2, 3년 동안 2, 3년 동안에 그 다른 관들을 저희가 대치동에서 11개 관이 됐더라고요. 영재고 가고관이 2개가 됐고 그리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왔을 때 대원외고를 열심히 한 거죠. 대원외고 준비반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고등부에 더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되니까 대원외고에 와서 한영외고에 와서 우리 애들이 되니까 원장님 클리닉을 시켜주세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클리닉을. 그럼 클리닉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나온 게 수토일밖에 안 되잖아요. 주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클리닉을 언제 시키라고요? 밤 10시 반부터 1시까지. 예. 그걸 영어를 그때 가서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단어를 해달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영어하고는 그래도 2번씩 3번씩 열심히 다녔다. 중학교 때 영어는 A였다. 다 100점이었다. 뭐 그런 히스토리를 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영어를 주 이틀씩 꼬박꼬박 3년을 했다. 뭘 하셨습니까? 탭스를 했다. 예. 이 세상에 탭스택을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탭스는 어휘 섹션이 따로 있는데 거의 좋은 책입니다. 좋은 건데 외고랑이 각이 안 맞는다는 거죠. 예전에 그 공무원 시험이나 편입 시험에 들어가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초록색 그 해커스 토플 책은 도움은 되긴 되지만 그게 활용이 없이 그냥 외우게 하고 단어 테스트만 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로 논다. 이 컨텍스트의 표제어에서 나왔던 그 단어가 활용이 되면서 유사군으로 다 나와야 한다.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로 읽기가 돼야 한다. 세로 읽기 뭔지 아세요? 한 줄 한 줄 애들이 해석은 되는데 제목을 못 맞추고 그다음 이 구조를 보자면 철수의 2025 경제적으로 살자는 계획이고 키워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스페시픽 디스크립션이 있는 거죠. 맞나요? 예. 어떤 것들에서 구조가 있습니다. 이 지문은 길지만
A와 B를 비교 구조를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거에 전제를 두고 example을 두는 것과 어떤 거는 cause를 두고 effect를 두는 것과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가 대단히 중요한 거는 이 구조를 볼 수 있어야 결국은 이게 국어죠. 영어도 똑같아요. 그냥 그니까 영어로 된 어학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어학 시험이 토플이나 SAT 리딩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서술형 영작 뭐 이런 거하고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어학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을 정말 잘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진심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을 되게 오랫동안 찾았는데 우리 어학원의 선생님들도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약간 좀 일타면 좀 일타처럼 또 생겨야 되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에? 근데 우리 어학원 선생님들도 진국이시고 오래 계셨고 저의 전수를 그대로 하신 분이고 뭐 이런 분이라서 그분들이 또 좋고 그분들의 수업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바타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고 내공도 깊고 근데 그래서 오랫동안 찾다가 지금 박지원 선생님을 만난 거고 박지문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두 분을. 그래서 그 경우들에서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만족도가 높고 선생님 좋아 보이지. 그리고 확실하시고 해서 이제 부스터 수업으로 가장 맞는 분이고 앞으로도 중3은 계속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급반과 수토반이 있고요. 수토반도 이제 오픈을 하려고요. 그냥. 월급반과 수토반이 있고 그리고 월급반은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정을 하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얘가 뭐 그때 너무 멘붕이 와서 원래 기본적으로 했던 구조 리딩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영어로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구조 리딩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공부법을 예전에 SNS에서 했던 걸 떠올려 보면서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흔들릴 때. 그다음 타임 어택도 심합니다. 거기에 훈련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타임 어택 모의고사가 대원외고 모의고사, 한영외고 모의고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예, 실전 문제. 저희는 또 R&D가 뛰어나죠. 디베이트를 했을 때도 저는 컨텐츠가 디베이트를 제가 6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니 20년 된 학원들이 다 있는데 왜 그냥 애들 보고 인터넷에서 구글링만 하라고 그러고 책이 없어. 왜냐면 구글링으로 유니폼 하면 된 그 하게 되면 그냥 아규먼트만 쭉쭉 나와 있고 읽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R&D를 쓰기 시작했고요. 외고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어학원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에서 대원외고 문제, 한영외고 문제에 최적화되게끔 만듭니다. 똑같이 변형 문제를. 예, 저희가 이제 대원외고 수학으로 뜬 것도 변형 문제 때문에 뜬 거죠. 예, 10년 전에. 수학이 학교 프린트와 한영도 부교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중 문제집하고 결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진단평가라고 이름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변형 문제를 R&D를 써서 만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동형 문제들이 똑같이 있어야 풀어야 늘잖아 애들이. 시중 문제집을 풀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개발을 얘 때가 3년차. 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변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안 된 애가 돌아간 게. 그래서 애들이 틀렸던 조건에 맞춰서 변형을 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노하우로 세종가고도 160명 재원생 중에 이 한 학년이 160명이에요. 거기도 변형 문제예요. 그래서 160명 중에 수학을 111명이 다니는 학원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세종가고를 보면서 대원외고 한영외고는 저의 뿌리인데 영어의 변형 문제를 모의고사를 만들어야겠다. 동형 문제로. 그래서 이 들어갈 때 어디가 몇 등급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마지막 몇 달 남았잖아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면 의미가 있겠다. 의미 있는 수업이 되잖아요. 네, 그것을 해볼 예정입니다. 잘했죠? 오케이. 몇 등급인지 진단을 미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까지 뭐 우리가 지금 토플 117점 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SAT 1500점 내자는 게 아닙니다. 1학년 내신에 필요한 피지컬을 잡자는 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전공호가 중국어의 경우에는 HSK 4급 따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노베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어가 HSK를 4급을 딴 친구가 꼭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역시 내신은 달달달이 최고입니다. 달달달 외우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이 있고 일단 면접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면접 질문들을 불러드릴게요. 쓰세요.
전체적으로 면접 질문엔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아무튼간에 대원외고나 한영외고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그 자소서에 써 있는 그 학습법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건데 보통 그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어떤 탐구 주제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탐구를 했는지 진짜로 한 게 맞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정말 검증하듯이 압박 면접이 들어가고요.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이란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자소서에 쓰여 있으면은 무조건 영어 질문.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냐를 물어볼 겁니다. 왜냐면 외고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 앞으로는 영어 공부 어떻게 할 계획인 것이냐? 본인의 그런 학습법들의 장단점은 무엇이었냐? 그런 학습법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앞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박 면접 꼬리 질문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이제 자소서랑 면접 대비를 많이 시켰으니까 예를 들어 자소서 그 자기주도 학습 첫 번째 문항에 이제 학습법에 관련된 거를 보통 한 키워드를 한 두세 개는 써요. 제가 그 한 키워드당 그 학습법에 관련된 거 질문으로만 한 20개 정도는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법에 관련된 게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왜 대원외고인지 왜 지원했는지 그 지원 동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자소서에 쓸 때 당연히 자기의 꿈이 있죠. 그럼 이제 그 꿈을 위해서 왜 외고가 필요한지 왜 외고 중에서도 한영인지 왜 대원인지 그리고 일본어과든 프랑스어과든 중국어과든 이과를 왜 선택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 관련해서 당연히 자기 진로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진로에 관련해서도 이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냐 그리고 롤모델 그쵸? 그리고 그 진로에 관련돼서 읽어본 책이 있느냐 인상 깊은 책이 있으면 소개를 해라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진로를 꿈꾸게 된 더 구체적인 계기가 있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보통 이제 자소서를 쓴다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저는 외교관이 된다고 썼었어요. 근데 외교관 꿈꾼 적 그렇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면접 들어가기 전에는 한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은 진짜 내가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스스로를 세뇌시켜야 돼요. 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스스로 믿게 되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내가 왜 외교관을 꿈꾸게 됐었는지 정말 그 태어났을 때부터의 나의 그 인생관을 다시 혼자 만들어 놓고 소설책을 하나 쓰듯이 그 소설을 계속 생각하면서 누가 나한테 툭 던지더라도 초등학교 때 외교관 관련된 내 일화 두루룩 나오고 중학교 때 내 외교관 관련된 일화 두루룩 나오고 지금 내가 외교관에 대해서 뭐 존경하는 인물 앞으로 어떤 외교관이 되고 싶은지 좋은 외교관이란 건 뭔지 정말 누가 바늘로 콕 찔러도 두루룩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를 세뇌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준비시키는 게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잘 쓴 자소서는 글을 잘 썼다기보다 가장 나와 일치되는 자소서를 영상은 안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일치되는 나의 자화상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진짜인 자소서가 찐 자소서예요. 그런데 일단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면접 질문에서 나를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것과 나의 합치를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원 동기가 뭐냐 계기가 뭐냐고 했잖아요. 동기를 말할 때 계기를 안 물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계기가 반드시 들어가 주시는 게 모든 것들에는 사례가 들어가 주시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를 반드시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불러드리면 수학과 야구의 관계에 대해서 쓴 친구의 경우에는 그래서 왜 수학과 야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수학을 뭔가 잘하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야구부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학이 이 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기잼플은 없니? 실생활 속에서의 수학에 대해서 이 떠오른 영감은 없느냐? 라고 한 거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문제는 무엇인지 각각 말하고 본인이 정치인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설명해 보아라.
이거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죠. 구체적이죠. 그리고 영어 토론과 외국 사례를 수집하였다고 했는데 자소서에 소개된 것 이외의 사례를 말해보시오. 이런 건 많습니다. 자소서에 그 사례 말고 다른 사례는 없는지 말해봐라.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토론 그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토론에서 본인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각각 말해보세요. 그다음에 토론에 대해서 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토론이 흘러갔고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한 너의 반박은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본 경우도 한영도 대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제작사라고 주장한 근거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언제나 그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동기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 자소서의 면접의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진실된지. 그러니까 진실된지 않은 한 번도 외교관을 꿈꿔보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한다면 진실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입사장님들이 바라볼 때는 진실된 모습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떠 있으면 내가 이걸 읽었을 때에 이게 떠오르는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면접을 했을 때 이게 아닌 애처럼 하면 거기서부터 아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동기에는 반드시 계기가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학을 변형 문제를 만들라고 했는데 어떤 기출 문제를 어떻게 변형했는지, 여기는 수학쌤이 들어왔나?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 예,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어서 앞으로 뭘 해보고 싶어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봉사에 대해서는 그냥 뜬금없이 너한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다면 봉사의 양이 중요한지 질이 중요한지는 2명이나 물어봤습니다. 연도가 좀 차이가 나게. 그다음에 외교관을 언제부터 꿈꿨고, 그리고 중국 전문 외교관이 된다고 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지금 관계에 대해서 구술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외교 솔루션은 무엇인지. 예,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바람직한 외교적인 문제의 갈등,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며 네가 외교관이 됐을 때 너는 이걸로 바람직하게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외교관은 누구고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경우에는 서희를 얘기를 했습니다. 강동육주. 가장 최고의 단판이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근데 광해군의 외교에 대해서 쓴 친구가 있는데 그 시대를 거꾸로 돌아가서 광해군이었다면 실리 외교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설득을 시켰겠느냐, 그때 당시를 그 사림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가 있었고요. 그리고 집단 소송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집단 소송에 대해서 말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적분과 같은 선행학습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요? 미적분을 얘기를 하니까 미적분 같은 선행학습만 관심이 있었냐 너는 수학을 할 때, 그렇게 물어봤고요. 그러면 좀 당황을 하겠죠? 그리고 수학을 품은 야구공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야구에서의 수학을 응용하는 법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평소에도 아까 제가 수학과 야구 얘기했잖아요. 평소에도 생활하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실용 수학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한 예가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리고 노화 곡선의 31과 35세 구간을 적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뭔가 했다가 아니라 이건 왜 했는데, 뜬금없이 이건 왜 했냐? 그러니까 뭐 했는데 왜 했냐고요. 포인트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이게 3가지입니다. 그다음 또 다른 친구도 수학과 실생활을 접목을 이제 썼나 봐요. 그러니까 수학과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한 사례가 있으면 또 말해봐라.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죠. 여기 썼는데 이거 말고 다른 사례가 있으면 말해봐라. 예. 그리고
자소서 이외의 과목은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였는지 말해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책은 평소에 얼마나 읽었습니까? 이건 자소서에 없었는데 물어봤습니다. 뭔 책을 읽었다고 썼겠죠? 뭐 장화준에 어쩌고저쩌고 썼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책은 얼마나 읽었는지. 그 다음 영어 공부에 대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고는 영어 능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를 평소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 보시오. 본인이 읽었던 가장 의미 있었던 책과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며 어려웠던 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자소서 이외에 말해보란 얘기예요. 그 자소서에 쓴 거를 구체적으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자소서에 소개된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려웠던 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해보세요. 자소서에 소개된 보고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작성되었나요? 자소서에 소개된 보고서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외국의 선례를 바탕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보세요. 일본어가가 또는 일본어가 본인의 진로에 어떠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중국과 한국의 문화, 사회, 법 체계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쓰고 계세요? 일본어를 공부하며 비교 법학 관점에서 정보를 얻겠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그러니까 자소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수록 준비는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적 발전에 영향을 기른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사례와 함께 설명해 보시오. 항상 사례와 함께 설명해 보시오가 되게 많아요. 그 사례와 함께 설명해 보시오. 아니면 여기는 없지만 다른 사례는 없나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어떠한 제도와 법을 제정하여 사회 발전을 이루고 싶은지 말해보시오. 희망하는 언어를 말하고 그 언어를 공부하고 싶은 이유와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썼잖아요. 예. 그 다음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비판적 지지의 입장에서 말해보시오. 이 사람은 존경하지만 그러나 이런 점은 아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를 말해보세요. 앞에도 있었죠, 이건? 본인의 진로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해보시오. 본인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이건 놓치셨어요? 다시 불러드려요? 오늘 설명에 잘 오셨죠? 본인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향상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인생의 최종 목표나 과업을 말해보세요. 희망하는 전공어가 본인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제 캠프를 쓴 애들은 캠프 계획과 규칙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규칙이 없는 초반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활동을 통해서 배운 인성적인 면을 대원외고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하는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사례를 말하고 대원외고에서 한영외고에서 이 능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건지 향상시킬 건지 거꾸로 나의 능력을 그 이 외고에 어떻게 컨트리뷰트 할 건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 능력을 어떻게 컨트리뷰트 할 건지
중학교 시절 경험한 봉사나 체험을 통해서 어떠한 인성적인 면을 배우고 느꼈나요? 진정한 의미의 봉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체험 활동을 통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본인이 자소서에 소개된 인성 덕목에 의해 더 개발하고 싶은 인성 덕목은 무엇이며 한영외고에 와서 그 인성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말해보세요. 본인이 진로와 꿈을 이루었을 때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올지 감은 잡으셨죠.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을 대부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은 수상 수하를 많이 지금부터는 공략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학교 프린트와 진단 평가와 부교재를 소화할 수 있으시려면 양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치기를. 예. 다시 한번 센을 다 풀고요. 센을 다 푸시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고쟁이 스텝 2까지 다 푸시고 다 풀어도 다시 푸세요. 이게 정리거든. 알겠지? 정리거든. 그래서 센을 다 풀어봐요. 그리고 고쟁이도 다 풀어. 다 푸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는 오답제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상 수화가. 그래서 오셔서 전부 다 풀어보는 시간이 있는데 집에서 웬만큼 풀 수 있는 거는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수상 수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공수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원외고든 한영외고든 100% 수시 학교입니다. 예, 지금 오늘 서울대 2차가 발표가 날 겁니다. 근데 우리 정시에서의 승자들,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고 서울대를 수시보다 훨씬 잘 가는 친구들은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외고가 정말 좋은 티켓은 뭐냐면 국영수 사탐이잖아요. 이 국영수 사탐을 학교에서 평가원 기출에 맞게 나와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수능 특강을 대형학원의 3학년 선생님들이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특을요. 몰랐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대형학원 선생님들의 노하우, 본인들의 자체 교재와 자체 모의고사가 있으십니다. 수특은 니네가 알아서 해야 하거든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수능 특강을 영어와 국어로 완벽하게 해요. 킬러 지문은 다 수능 연계 지문이죠. 그래서 완벽한 대비가 정시까지도 되는 내가 수시로는 서울대 역사학과를 가래요. 학교에서. 고대 역사학과를 가래요. 그런데 정시를 더 잘 보면 면접을 안 가는 케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는 갈 수만 있다면 지금 외고를 문과는 닥치고 외고입니다. 네. 그런 입결을 보더라도. 그래서 정시에도 지금 잘 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왜 100% 수시 학교라고 해요? 내신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수능이 잘 나오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학교 선택은 문과이시면서 정말 잘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부에 안 와닿아서 이번에 어머니들이 경쟁률이 좀 약해졌는데 국제고 커리큘럼이 들어왔죠. 융합되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청신국제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청신국제고 이과학교 불회잖아요. 보내요. 의대 공대 가요. 예. 그래서 이거 커리큘럼상 만약에 AP 과목이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럼 AP 과목이 생기게 되면 그냥 뭐 의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자전 가는 애들은 전부 컨공을 합니다. 서울대 자전 가는 친구들은. 그다음에 이제 대원외고의 경우는 수시가 경희대 한의대를 매년 가죠. 이제 이런데 이런 경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입학할 때는 서울대가 아직 확정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공이 없게 한다고 발표를 했죠. 1년 2년을. 외국 대학처럼. 보셨어요?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학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일단 서울대를 가서 전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대원 한영은 너무 잘 오신 거고, 그리고 내가 경쟁률을 보고 완전히 복받은 학년이네.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좋은 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
하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제가 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학교를 소개하지 않거든요. 맞는 학교를 소개를 합니다. 예전에는 뭐 외고의 전문이니까 애들을 외고로 보내려고 노력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 모든 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 편파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를 옮겨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희문고를 갔다면 이 친구가 숙명여고를 갔다면 이랬을 때 고대 어떤 어머니가 설명회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큰애를 서울고로 보내고 둘째를 한영예고를 보내셨는데 그 서울대 경영학과를 정시로 간 친구가 있어요. 누군지 알겠지? 한영.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설명회에 서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큰애는 그 서울고는 고대 보내기가 너무 힘든데 이 학교처럼 이 외고처럼 고대를 보내기가 이렇게 수월한 학교가 있나. 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논술 전형도 외고 애들이 강하고요. 네.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자 학교를 잘 선택하셨고 이제 어떻게든 붙는 일만 남았어요. 어떻게든 붙는 일만 남았고 두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영어를 아니 면접을 온다고 영어를 안 해요? 가봤자요, 가봤자. 예. 어떤 거든지 동영상이라도 가서 듣고 매일 영어 학습이 지금 엄청 중요해. 알았지? 알았지? 영어를 글을 놓고 살면 안 돼요. 글을 놓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아티클을 놓고 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금 붙잡고 영어를 하시게 되면 거의 남들은 여기 안 오신 분은 면접한다고 한 달 놀아. 그 다음에 1월, 2월에는 그냥 모든 과목을 다 듣다 보니까 안 해, 못 해. 그 다음에 그 어떤 어머니 그래요. 입학하시고 나서 저 이제 길에서 요즘에 왔다 갔다 하면 많이 만나는데 그때 더 강하게 영어를 강조를 하셨어요. 아니 제가 그 이상 어떻게 더 해요, 어머니. 그랬더니 더 하셨어야 돼요. 예.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토플반을 지금 만들어요. 저도 살기 복잡해서 안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 달라라고 난리가 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1년을 지나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영어가 어느 정도 이상은 피지컬이 없이는 안 올라간다는 거를 아셨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는 거라 좋은 선생님, 좋은 자료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점점점 믿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하면 저도 힘이 나고 점점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맨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기만 들어도 제가 제 스스로 네가 어떻게 지금 아플 수가 있냐. 예, 살이 너무 쪄서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박지원 선생님 그 영어 외고반 있잖아요. 월급은 수요가 지금 너무 많아서 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수토반을 하나 더 열었어요. 수토반을 하나를 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람직한 거는 40명을 넘기지 않아야 일단 1학년 가면 대원은 그냥 오상훈 쌤 반에서는 영어반은 지금 현장 강의 120명으로 마감되는데 한 15분 안에 마감돼요. 그냥 그거는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대원외고에 그다음에 한영외고도 유성호 쌤이 가게 되면 70명 정도는 바로 찹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영외고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해석까지 다 해줘야 되는 반이 있고요. 이 추론이든지 좀 고급 어느 정도의 3등급 이상을 노리는 그 두 선생님으로 갈려요. 한영외고 영어는. 유성호 쌤만 들어와야 되잖아요. 해석하는 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런 준비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리고 대원외고는 그냥 어쨌든 자기가 혼자 과외를 하든 뭘 하든 너도 과외 많이 하잖아. 뭐라든 어쨌든 그 변형 문제를 받으러 오고 거기에서 고점이 1등부터 뭐 몇 등까지가 내가 과연 몇 등일까로 다 들어오는 코스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차분히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고 전략을 세우는 반으로 부스터반을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월급은 그냥 오늘 내로 한 10명을만 더 받고 마감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도 30명이에요. 그래서 마감을 27명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클리닉 조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로 선생님이 잘 책임지고 하십니다. 문제는 고급의 양질의 머티리얼을 받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수토반은 오늘 여니까 수토반도 웬만큼 지금 한 10몇 명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서 어느 정도로 마감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링크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소서 내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상 질문 받으실 분. 어? 아니 이건 무료예요. 예상 질문을 뽑아드린다고요. 자소서를 내면. 내실 분. 대충 눈으로 확인해 보게. 예. 그 하실 분들은 거기 자소서라고 써주세요. 거기. 예. 그래서 재원생들 서비스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에게 물어볼 거 있으면 Q&A를 남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제를 진행하실 분들은 먼저 결제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마감이 되니까.